그 메가 트렌드 흐름 속에서 향후에 10년 동안 가장 크게 가장 급속하게 성장할 시장이 어디냐? 한국. 그러면요, 소장님.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은 5년, 10년, 뭐 2030년까지 진짜 들고 가도 되는 걸까요? 이번 조정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네. 진짜 잘 진입하신 거죠, 당연히.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 20만 원일 때 이번에 조정 와서 20만 원일 때 담은 사람은 네. 당장 이미 거의 뭐 수익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50% 가까이 났을걸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조정기 때 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정기 때는 쫄려서 주식을 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서 담아야 될 구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년, 10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2차전지 섹터가 뭐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넘게 성장할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뭐 대충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조금 그 향후 10년 동안에 그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또 양극재 산업이 그러니까 소재의 대표격으로 양극재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좀 추정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추정을 한 건 골드만삭스가 올 초에 향후 2030년, 35년 뭐 그 이후까지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올해부터 이제 10년 후 2033년 정도까지 대략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배터리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양극재 시장 규모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노이즈에 휘둘리고 또 특히 중국 배터리 위험론에 자꾸 휘둘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전기차 시장 전체에서 중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중전기차 시장이 뭘 조금만 성장하고 뭘 조금만 어쩌다 그러면 막 이제 뭐 전기차의 경쟁력이나 이런 뭐 어떤 그 볼륨 이런 것들이 되게 커 보이는 이제 착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웅달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 기준으로 중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3분의 1 되지 않을까요? 3분의 1. 네. 그거보다 2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 기준 추정치로 중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6%로 거의 3분의 2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되게 놀라셨죠? 네. 엄청난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LFP 배터리 뭐 탑재 비율이 올라갔다. 뭐 CATL 대비해서 LFP 배터리만으로 가는 LFP 배터리만 생산하는 비아디의 어떤 뭐 점유율이 높아졌다.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이제 LFP 배터리 채통률이 높아지면서 그게 글로벌 평균을 내버리도 LFP 배터리가 엄청나게 약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당장 미국 시장만 가면 LFP 배터리가 약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몇 년 전까지는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LFP 배터리가 뭐 13%, 14% 이랬다가 지금 6%, 7%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그냥 이걸 중국 시장을 다 포함해서 글로벌 평균으로 이렇게 내버리면 LFP 배터리가 엄청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추세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걸 가지고
뭐 CATL이 뭐 점유율이 올라갔다. 뭐 중국의 점유율이 국내 업체들 제치고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LFP 배터리가 막 대세인 것처럼 이런 식의 착시를 자꾸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향후의 시장 성장 흐름을 보면 지금은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인데 네. 이게 한 향후 10년 정도 10년 정도 후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한 20% 수준까지 쪼그라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전기차 시장 규모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은 일반적으로 그 소형차들이 많고 탑재 용량도 뭐 미국에 비하면 뭐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차들도 절반이나 그 뭐 홍강미니 같은 건 뭐 몇 분의 1 수준인데 그런 차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 중국의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는 상당히 저가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어떤 배터리 시장이 차지하는 그 규모는 전기차 비중의 20%는 고사하고 뭐 아마 10%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 15% 네. 기껏해야.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향후에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 다음에 사실 아직은 크게 주목을 못 받지만 202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게 되는 인도 시장. 네. 이게 전 세계 지금 가장 큰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 국가이자 향후에 그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 미국을 이어서 3대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인도 시장. 인도는 사실은 그 반중 정서가 엄청 강하거든요. 미국, 유럽 못지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협중 정서가 엄청 강하지만 인도야말로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 제조업체들 다 추방하겠다고 그러고 비아디가 투자하겠다는 것도 그거 다 거절해 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도하고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분쟁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도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 배터리 업체들이 어디냐? 한국이죠, 당연히. 한국은 지금 어서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 수준 이하로 쪼그라들고 배터리 산업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쪼그라드는 이 나머지 시장, 중국 외 시장에서 그 80% 이상의 그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게 그리고 10년 후에 펼쳐질 시장의 흐름이라고요. 네. 이게 전기차가 간다, 2차 전지가 간다, 이것도 메가 트렌드인데 그 메가 트렌드 흐름 속에서 향후에 10년 동안 가장 크게, 가장 급속하게 성장할 시장이 어디냐? 한국 배터리. 미국, 유럽, 뭐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심지어 일본도조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요타하고 혼다. 이것도 그 조정기에 그 묻혀진 호재인데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나간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체 배터리 공장까지 뭐 미국에 대규모로 세운다 이럴 정도로 최근에 그 조정기 때 일본 업체들이 대대적인 계획들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 업체들의 가장 최대 그 배터리 공급자가 어디냐? LG 엔솔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심지어 일본조차도 파나소닉을 제치고 우리가 일본에서 최소 점유율이 50%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텐데 특히 한국은 고성능 고가 배터리 중심으로 물론 다양한 이제 배터리 라인업을 갖추겠지만 배터리 구색들을 갖추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비싼 그런 제품들 위주로 배터리 공급을 할 텐데 그 시장에서 한국이 뭐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로는 이건 뭐 구체적인 추정의 이제 그 과정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하여튼 가정은 골드만삭스의 그런 향후 시장 추정 흐름 그게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추정이에요. 그 보수적인 추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도 뭐 전기차의 적용처를 전기차만 따졌을 때
무슨 앞으로 ESS 이런 거 다 빼고. ESS도 빼고 ESS가 향후 한 2010년 후까지는 전기차 시장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당히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노르웨이도 뭐 여름 휴가 때 갔다 왔지만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 같은 지금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뭐 향후 몇 년 사이에 연안에서 다니는 선박들은 다 전기 선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와. 그러면 그 전기 선박 시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미국 펜타곤에서 지원해서 전기 항공기도 이미 지금 뭐 그거 한번 충전해서 600몇십 킬로 가는 전기 항공기 띄웠다는 소식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런 적용처들 뭐 전기 UAM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전기차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 향후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냐. 그 기본적으로는 10년 후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 규모는 약 411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올해 국내 배터리 3사 매출의 약 6배가량 증가하는 규모가 됩니다. 네. 10년 동안에 이 큰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6배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그러면 이 양극재는 이 배터리의 소재의 약 원가의 한 40%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40%로 잡고 그러면 배터리 3사 매출의 40%를 가정할 경우에 양극재 매출은 164조 원 정도 된다. 네. 근데 그 소재 업체들은 국내 배터리 3사에는 거의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 거의 전속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부분 다 공급하는데 이 물량은 거의 뭐 독점적으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대부분 소화하는데 플러스 여기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양극재 수요 이런 것들까지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또 이제 고객사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당장 LNF 같은 양극재 업체가 노스볼트로부터 수십조 원어치 그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 합치면 연간 164조 원 정도가 아니라 뭐 200조 원 정도의 양극재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200조 시장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그 양극재 업체들의 향후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그 배터리 3사의 매출은 한 6배 커질 수 있지만 양극재는 제가 볼 때는 약 한 뭐 8, 9배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10년 후에 2033년이잖아요. 10년 후에 200조 원 시장 규모라고 했을 때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는 200조 전기차만 넣고 봤을 때 200조 원 시장일 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뭐 포스코 퓨체엠 이른바 투톱이 차지할 수 있는 물량이 대략 각 사별로 두 회사 각각 한 60조, 7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치고 네. 그럼 나머지 한 60조에서 80조는 LG화학이라든지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또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업체들이 다 또 뭐 최소 60조에서 80조 이상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따져봐도 올해 매출이 당초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올 초처럼 이제 비쌀 때는 10조까지도 가능하다 봤지만 어쨌거나 최근 이제 뭐 하락한 리튬 뭐 가격을 판가에 반영해서 8조 원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8조 원이라고 따지면 이게 그 향후에 60조 또는 그러니까 70조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88은 64, 89, 72. 예, 8, 9배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럼 8, 9배 성장하는데 이게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2030년 가치까지 다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 어? 아니 8, 9배 성장하는 흐름을 우리가 진짜 다 가져왔어? 그 밸류를 지금 다 땡겨왔어? 저는 절대 그런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넌센스잖아요. 예를 들어 70조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그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예, 워낙 이제 리튬 단가가 낮고 이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5년, 26년이 1차 빅뱅 폭발이고 네. 그다음에 2030년 초반 가면은 이게 막 저가 시장까지 지금 내연기관차처럼 전기차가 모든 구색이 갖춰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살 때는 이제 내연기관차 사면 이게 나중에 AS도 안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제품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연기관차 사는 것이 바보짓이고 전기차 사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스탠다드가 되는 시기가 2030년대 초반에 도래하거든요. 네. 그게 2차 빅뱅 폭발이에요. 근데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이런 광물들은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심지어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으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비슷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 예, 광물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리튬을 이렇게 뭐 이 컨버전 한다든지 네. 또는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내재화하는 식으로 수직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그룹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때 가면 원가 구조가 되게 좋아져요. 사실 영업이익률 10%도 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와, 그 정도 네. 가면. 근데 그냥 10%만 잡자고요. 그러면 70조 원에 영업이익 7조 원이고 7조 원의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주자고요. 지금은 뭐 몇 년치 당겨와서 몇십 배 이런다고 하지만 네. 지금은 그냥 그때 가면 조금 뭐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만 주면 7조 원에 140조. 예, 20배 주면 140조 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얼마 전에 20만 원 아래로 갔을 때는 시총이 20만 원도 20조도 안 됐고 예, 20조가 안 됐으니까 10년 후로 따지면 7배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올라왔어도 뭐 5배 이상 성장할걸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제가 어쩌면 뭐 배터리 하신 저보고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산정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이게 멀티플을 그때 가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기차 시장만 따져서 그렇지. 그렇죠. 제가 골드만삭스 추정치가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가 본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추정은 골드만삭스의 그 추정치보다 그 배터리 시장 규모를 2배로 잡습니다. 그게 뭐 허접한 데가 잡은 것도 아니고요. 와. 그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가 추정한 자료가 그래요. 2030 향후 10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 골드만삭스가 제 기억에는 2035년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4.2 테라와트 시 정도 잡았는데 네. 그 맥킨지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 말고도 ESS 잡고 뭐 전기 선박이나 이런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를 잡냐면 대략 8.5 테라와트시를 잡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 보면 우리 배터리 시장 규모도 아까 제가 뭐 410조 연간 41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410조가 아니라 800조 원 되는 거고요. 양극재 시장 규모도 200조가 아니라 4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런 건 뭐 한편으로는 초공정 시나리오라고 보고 그렇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한 골드만삭스에 기반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도 이 정도 시장 규모가 나와요. 네. 근데 자, 그러면 가장 지금 어쨌거나 뭐 시총 규모도 웬만큼 크고 또 밸류도 그래도 나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 뭐 이런 중심으로 잡아서 그렇지만 그동안 예, 뭐 지금은 아직 뭐 시총이 몇천억에서 예, 불과 뭐 1, 2조 수준인 그런 소재 업체들 영역이 있거든요. 물론 시장 규모는 양극재에 비하면 훨씬 작긴 하죠. 네. 그러나 동박 같은 경우도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1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업체들이 지금 SKC 뭐 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시총이 2조 3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겠네요.